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 강호의 운명을 짊어진 사내, 수많은 피와 원한을 베어내며 걸어온 길, 그는 결국 검성으로 귀환했다. 이제 검로의 끝에서 펼쳐지는 운명과 사랑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곧 다음 장을 여는 건빛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 대신 초가 지붕의 띠를 비추고 있었다. 마을 골목엔 젖은 흙냄새가 남아있었고 가게마다 문살을 올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설아는 박초씨 집 뒤 장독대 옆 움막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밤새 이슬이 내려 천장이 더 낮아진 듯했고 허리를 펼 때 나무틀이 삐걱 소리를 냈다. 그 소리조차도 누군가의 귀가 될 수 있었다. 물을 뜬 뒤 그는 마당을 쓸고 있던 박초씨에게 짧게 인사했다. 움막이 편했소? 숨이 짧을수록 생각이 길어지더군. 숨을 길게 할 수 있게 오늘은 소문이 먼저 움직일 걸세. 박초씨의 눈빛이 반짝였다. 다리 아래의 검얘기가 벌써 우물가를 돌고 있네. 어젯밤엔 노인네가 서너 번이나 같은 말을 들었지. 돌아온 자가 검을 주어 하늘을 벤다고. 설아는 대답 대신 구부러진 빗을 끝을 고쳐 묶어주었다. 줄을 매만지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긴장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기다림엔 방향이 있다. 그는 그 방향을 이미 알고 있었다. 시장에선 아침부터 목소리가 높았다. 생선가게의 안악은 밤마다 고기 창고 근처에서 그림자가 서성인다고 했고 잡동사니 상인은 벌목장에 칼을 든 유령이 산다고 덧붙였다. 아이 둘은 유령이 달빛에 머리카락만 잘라간다고 수군거렸다가 어른들의 눈길을 막고는 달아났다. 연하는 가게의 그림자 끝에 서서 그 모든 소리를 모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흥정하는 손보다 침묵하는 입술을 더 자주 보았다. 침묵이야말로 제일 큰 소문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퍼졌네. 그녀가 설안에게 낮게 말했다. 빨리 퍼지는 소문은 절반이 거짓이고 나머지 절반이 칼끝이지. 오늘은 그 칼끝을 우리가 잡아돌릴 차례예요. 둘은 시장 가장자리의 서책 노점 앞에서 멈췄다. 허름한 장삼을 걸친 행상이 낡은 책을 펼쳐놓고 글을 읽어주고 있었다. 글은 고전이었지만 사람이 듣고 싶은 건 언제나 지금의 이야기다. 행상은 어느 순간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그 밤 붉은 달 아래서 무덤이 열렸고 한 사내가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칼을 잃었으되 칼보다 먼저 길을 찾았지. 그가 지나가면 그림자들이 엎드렸네. 밤마다 다리에 돌이 하나씩 낮아지는 건 그가 돌아온 자의 그림자를 밟고 걷기 때문이다. 졸던 사내들도 고개를 들었다. 연하가 책장의 끝을 살짝 건드리자 행상의 눈길이 그녀와 잠깐 마주쳤다. 아주 짧은 서로의 약속 같은 떨림. 행상은 아는 기색 없이 책을 덮었다. 오늘 밤 이야기는 모레 다시. 그는 책을 말아 품에 넣었다. 내가 심은 씨가 잘 자란다. 설안이 말했다. 비를 맞았거든요. 겁이라는 비. 연하는 입꼬리를 아주 얕게 올렸다. 겁이 들불보다 빠르죠. 점심 무렵 벌목장 근처의 목재 창고로 발길을 돌렸다. 낮의 창고는 여전히 나무 냄새가 진했지만 냄새는 어느새 사람 냄새와 섞여 있었다. 창고 뒤 사면에는 발자국이 고르게 찍혀 있었다. 누군가가 일부러 고르게 밟았다. 고르는 발자국은 대개 여럿의 발을 감추려는 하나의 발이다. 오늘 밤 오겠군. 오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다녀갈 곳이 있어요. 연하가 창고 옆 낮은 경사면을 가리켰다. 잡목 사이로 작은 배수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 아래쪽 문이 있어요. 창고 바닥 밑으로 길게 뻗은 배수로. 비가 오면 물길이 되고 비가 없을 땐 사람의 숨길이 되죠. 숨은 길을 먼저 알아야 쫓는 길도 안다. 배수로는 사람 네 뼘 남짓의 너비였다. 안쪽은 시원했고 습기는 살짝 차가웠다. 무릎과 손을 번갈아 내밀며 조금씩 기어들어가자 벽에서 오래된 송진 냄새가 밀려나왔다. 종종 걸음 소리처럼 낮고 잦은 물방울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여기. 연하가 손짓했다. 벽돌 두 장의 경계가 미세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틈을 벌려 납작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엔 얇은 동판이 덮여 있었고 동판 가장자리에 긁힌 자국들이 규칙적으로 나 있었다. 신호판. 제 방 뒤 장막에 신호를 기록한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움직였는지 흔적이 여기에 있죠. 그들이 상자를 품고 나올 때쯤 창고 밖 사면 위에서 가느다란 새 그림자가 미끄러졌다. 연하가 숨을 죽이며 턱으로 위를 가리켰다. 숨어드는 시선. 두 겹. 설한이 덧붙였다. 하나는 우리 쪽을 보고 하나는 그 시선을 보고. 오늘은 일부러 보여줘요. 우리가 여기 왔다 갔다는 흔적을. 그녀는 사면 위로 올라가 흙을 한 줌 쥐어 쪽문 앞에 흘렸다. 너무 분명하지도 너무 모호하지도 않게. 바람이 불어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만큼만. 설아는 옆에 얇은 선 하나를 더 그었다. 그 선은 문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미묘하게 굽었다. 따라오는 발을 비틀어 놓기에 충분한 굽음이었다. 오후에 해가 기울 무렵 둘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다. 소문은 벌써 점심때보다 굵어져 있었다. 술집의 주인 노파는 남쪽에서 칼바람이 올라온다고 했고 약초꾼은 서쪽 구릉의 달빛을 먹는 장막이 들렸다고 했다. 박초씨는 장독대에서 늦게 온 손님에게 조용히 말을 전했다. 사흘 후 벌목장에서 본단다. 그날 길이 갈라질 거라지.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길 가운데 서는 사람은 길을 만든 자겠지. 해걸음 연하와 설아는 우물가 옆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짧은 숨을 골랐다. 사람들 왕래가 잦으면서도 오래 머무르는 이가 드문 자리. 소문을 붙들어 두기에 알맞은 자리였다. 오늘 밤 그녀가 말했다. 창고 안 상자 위, 천장 석가래, 그리고 배수로. 네 군데가 목줄이다. 내가 위, 내가 아래. 줄을 2번 당기면 받고. 연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흔들림이었다. 당신은 오늘 널어둔 소문이 사람을 다치게 만들까 걱정해요? 소문은 늘 사람을 다치게 한다. 다만 오늘은 칼이 더 큰 다침을 막는다면 소문이 칼집이 되어야지. 그럼 내가 칼자루를 더 단단히 잡을게요. 밤이 내려오자 바람은 길을 바꿨다. 창고 주변의 솔가지들이 어둠과 함께 기침하듯 몸을 떨었다. 멀리서 개가 짧게 2번 짖었다. 그리고 곧이어 3번. 연하가 설한을 보았다. 둘 쉬고 하나. 모여라와 기다려라의 사이. 설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여라의 직전. 창고 안은 낮보다 더 넓어 보였다. 어둠은 공간을 늘리는 재주가 있었다. 설한은 배수로 쪽문 안에 몸을 반쯤 숨겼고 연하는 위로 올랐다. 석가래 위에는 얇은 먼지층이 깔려 있었고 그 위로 그녀의 손자국이 짧게 남았다. 손자국은 곧 바람에 지워질 예정이었다. 발소리. 하나, 둘, 셋. 이어서 조금 늦게 넷. 첫 셋의 발은 창고 앞 대문으로 와서 멈췄고 넷째의 발은 뒤쪽 사면을 타고 돌았다. 낮에 보았던 2겹의 시선이었다. 대문이 조금 열리고 그 틈 사이로 불빛이 물처럼 흘렀다. 여긴 비었어. 낮고 메마른 목소리. 배수로를 봐. 다른 목소리. 쪽문 앞에 흙이 흘러있네. 누군가 왔다 갔다 했군. 둘 사이에 짧은 숨을 두고 바닥에 새 그림자가 쪽문 앞에 엎드렸다. 그 그림자가 손가락을 길게 뻗어 틈을 더 벌리려는 순간 설한의 손이 안에서 반대로 밀었다. 틈이 더는 벌어지지 않자 바깥 손가락의 힘줄이 독하게 솟았다. 안에서 막는다. 그럼이. 그 말과 함께 대문 쪽 셋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연하는 석가래 아래에 묶어둔 낡은 북편을 손목으로 툭 쳤다.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소리는 방향을 가진다. 셋의 시선이 동시에 왼편으로 쏠렸다. 그 틈에 연하는 반대편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상자 위에 그림자 하나를 만들었다. 그림자는 사람의 그림자와 똑같았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저기. 셋 중 하나가 그림자를 찔렀다. 칼끝이 상자 뚜껑에 박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같은 순간 설한의 발이 배수로에서 슥 나와 그 칼끝을 옆으로 밀었다. 칼은 상자에서 빠져나오며 공기를 베었다. 여기 있다. 설한의 낮은 목소리. 그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다른 칼이 옆구리로 파고들었다. 설한은 허리를 낮춰 칼끝을 비켜내고 곧장 상대의 손목 아래를 쳐 손을 열게 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는 발등으로 칼자루를 툭 올려받았다. 손에 들어온 칼은 가볍고 익숙했다. 손과 칼이 섞이는 느낌이 돌아왔다. 위에서 연하의 숨이 빨라졌다.
네 번째 발, 즉 뒤 사면으로 돌았던 그림자가 창고 뒷면 작은 창으로 활을 들이밀었다. 화살촉이 달빛에 얇게 빛났다. 설한이 말할 즈음 연하는 이미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의 빈틈에 몸을 가늘게 접어들었고 화살이 지나간 자리엔 먼지가 가벼운 원을 그렸다. 둘. 그녀가 속삭였다. 화살이 두 발 더 날아왔다. 하나는 기둥을 파고들었고 하나는 바닥을 스쳤다. 그 사이 설아는 배수로 앞 그림자를 바닥에 눌러 손목을 묶었다. 줄 받고 연하가 즉시 아래로 뛰어내렸고 설아는 미끄러지듯 사다리를 탔다. 자리의 교환은 숨보다 빨라야 했다. 위로 오른 설안의 시야에 뒷창의 활끝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몸을 낮추며 석가래에 걸어둔 얇은 밧줄을 잡아 세게 당겼다. 작은 톱밥 주머니가 뒷창 쪽으로 떨어져 활과 팔을 덮었다. 커! 활이 비틀리고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창고 밖 어둠 속에 박혔다. 아래에선 연하가 상자 위 둘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칼을 깊게 찌르지 않았다. 대신 상자 모서리와 기둥끝, 그리고 바닥의 못을 이용해 각도를 꺾었다. 칼끝이 비껴갈 때마다 상대의 균형이 한 뼘씩 뒤틀렸다. 패. 한 사내가 이를 갈았다. 패를 내라. 패는 길을 잃게 하는 물건이야. 연하가 낮게 말했다. 오늘은 길을 찾으러 왔어. 둘은 동시에 물러났다. 그들의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겹쳤다. 둘 쉬고 하나가 끝나면 늘 다른 리듬이 온다. 이제 움직여라. 설한이 위에서 내뱉었다. 그 말과 함께 창고 앞 대문이 활짝 열렸다. 낯익은 발놀림. 흙을 누르지 않는 걸음. 그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떨어졌다. 사부였다. 잠깐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하나의 점에 모였다. 사부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러나 없는 칼이 더 무서운 법이다. 내일이다. 사부가 말했다. 오늘은 누구의 피도 여기서 마시지 않는다. 내가 정하나. 설한이 석가래 위에서 내려다봤다. 오늘은 내가 정한다. 내일은 내가 정해라. 사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시선이 상자에가 잠깐 멈췄다. 신호판을 찾았구나. 좋다. 길을 지도에 그리는 자는 길 위에서 죽지 않는다. 대신 갈림길에서 죽지. 사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내일 밤 벌목장. 내 칼이 길을 고르고 나의 걸음이 길을 닫는다. 그는 몸을 돌렸다. 그 순간이 틈이었다. 남아있던 흑연객 하나가 미친 듯이 상자 쪽으로 달려들었다. 연하의 눈빛이 차게 식었다. 그녀는 반보 들어가 상대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빌려 원을 그렸다. 남자의 발이 허공을 두 번 차고 바닥에 퍽 하고 떨어졌다. 오늘은 소문만 남겨. 그녀가 말했다. 무슨 소문? 남자가 침을 삼켰다. 돌아온 자의 그림자가 창고 천장에 서 있었다고. 칼이 없었는데도 칼보다 무서웠다고. 사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비웃음도 칭찬도 아닌 어딘가 중간에 선.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머지 그림자들도 물러났다. 남은 건 톱밥 냄새와 바닥에 길게 누운 그림자뿐이었다.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다음 설한이 석가래에서 뛰어내렸다. 착지 않은 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는 연하 곁으로 걸어가 상자를 들었다. 연다. 동판을 젖히자 얇은 종이들이 포개져 있었다. 종이마다 긁은 선이 다른 리듬을 말해줬다. 둘 쉬고 하나, 하나, 둘 쉬고 하나, 그리고 긴 선 하나, 짧은 선 셋. 연하가 손끝으로 그 선들을 더듬었다. 이건 벌목장 둘레의 배치도예요. 남쪽에서 들어오는 길, 배수로, 석가래의 구조, 심지어 쪽문까지. 우리가 알아낸 길이 이미 그들의 손에도 있었다는 말이지. 그럼 우린 그 길을 바꿔야 해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창고 밖으로 나오자 달이 얇게 서 있었다. 달빛에 나무 껍질이 은가루처럼 빛났다. 바람이 길을 어루만지며 지나갔다. 연하가 달을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겁나나요? 겁난다. 나도요. 겁이 없으면 칼이 흔들린다. 그래서 겁을 쥐고 가야죠. 둘은 창고 뒤 사면을 돌아 나왔다. 사면 위엔 낮에 깔아둔 얇은 선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선 곁에 새로운 발자국이 한 쌍 찍혀 있었다.
발끝이 안쪽을 보도록 서 있었다. 우릴 기다린 발. 오늘부터 우리가 기다리게 할 발. 돌아오는 길 우물가에서 행상이 다시 책을 폈다. 그는 오늘 밤만큼은 책을 읽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한 줄만 흘렸다. 돌아온 자의 그림자는 칼을 들어올리기 전에 먼저 숨을 맞춘다. 연하가 설안을 보았다. 숨. 둘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주 짧게 서로의 이마를 붙였다. 입술은 닿지 않았고 숨만 얇게 겹쳤다. 그 얇은 겹침이 긴 밤을 견디게 했다. 내일. 벌목장. 소문은 이미 충분히 떠돌았다. 이제 그림자가 움직일 차례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내일 밤 사람들 앞에서 칼의 모양을 드러낼 것이다. 새벽 앞머리가 하늘에 얇게 걸렸다. 박초시 집 뒤 장독대에 맺힌 물방울들이 서서히 굳어가는 동안 설아는 허리끈을 고쳐매고 조용히 마당을 걸었다. 박초시는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밤새 소문이 더 굵어졌네. 오늘은 멀리서도 사람들이 모일 거야. 멀리. 구릉 너머 문파까지. 박초시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여기서 하루거리 동쪽 능선에 예전부터 문턱이라 불리던 외곽 도장이 있지. 큰 문파라기보다 견문장 같은 곳인데 이 고을로 내려오는 검의 흐름을 한번 걸러. 오늘 거기서 사람이 내려온단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칼날을 세우기 전 길의 문턱을 먼저 봐야 한다. 문턱은 늘 높지 않지만 높지 않은 문턱이 발목을 먼저 잡는 법이다. 연하는 시장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밤사이 뜬 소문이 그곳에서 맺혀 있었고 해가 올라오면 다시 흩어질 터였다. 그녀는 장삼을 꿰맨 흔적처럼 정갈하게 서서 지나가는 발길들의 속도를 눈으로 재었다. 견문장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벌목장 주변을 본대요. 지켜본다. 아니요. 누구 편인지 보겠죠. 연하의 목소리가 아주 얕게 가라앉았다. 문턱은 늘 편을 고르거든요. 당장 위험을 줄이려는 편 아니면 멀리 보고 빚을 씹는 편. 둘은 시장을 가로질러 동쪽 능선으로 향했다. 길은 얕게 오르막이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등줄기를 시원하게 훑었다. 능선 마루에서 내려다본 고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낮의 소음보다 훨씬 태가 있었다. 형체 없는 것들의 움직임이 집과 집 사이에 실처럼 걸려 있었다. 내리막으로 접어들 즈음 돌담을 두른 넓은 터가 나타났다. 담 위에 오래된 나무판이 걸려 있었고 판에는 칼날처럼 간결한 글씨로 두 글자가 얕게 패여 있었다. 문턱. 연하가 입술을 다물었다 풀었다. 내가 달을 보던 날들보다 이 자리는 더 오래 서 있었어요. 낮은 담, 낮은 문, 그러나 한 번에 많은 눈. 문 안으로 걸음을 옮기자 모래알이 잔잔하게 깔린 마당이 먼저 맞았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둥근 돌기둥이 있었고 기둥 위에는 작은 쇠방울 하나가 걸려 있었다. 바람이 스치면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내는 방울. 주변의 귀들은 그 소리를 아주 잘 들을 것이다. 문간에서 젊은 사내 하나가 말을 건넸다. 회색 도포, 서늘한 눈빛, 허리에는 칼 대신 대나무자가 매여 있었다. 길손. 길 위의 사람. 설안이 답했다. 오늘 길 위의 사람은 자기 길만 보지 않을 거요. 젊은 사내가 얇게 웃었다. 견문장은 지나가는 칼에 한 번 묻고 들어오는 칼에 한 번 더 묻지. 누구의 칼이 먼저 물을 가르는지 내일이면 더 분명해지겠지. 연하가 앞으로 반발짝 나섰다. 우리는 묻히러 온 게 아니에요. 물을 가르러 왔죠. 젊은 사내의 눈이 잠깐 연하의 손목으로 스쳤다. 손목뼈 위로 얇은 자국들. 석가래, 기둥, 장막줄. 손으로 길을 만들어 온 자의 흔적. 달을 보던 발자국이 있군. 있었죠. 지금은 우리 편. 그 짧은 문답이 문 안의 온도를 바꿨다. 모래 위의 공기가 아주 얇게 떨렸다. 젊은 사내가 대나무자를 꺼내 모래 위에 세 줄을 그었다. 첫 줄은 소문, 둘째 줄은 칼, 셋째 줄은 증인. 그는 세 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소문은 이미 충분하다. 칼은 내일이면 본다. 증인은 누가 할까? 설안이 답했다. 사부의 걸음이 증인이 된다. 사내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흔들렸다. 내 사부. 내일 벌목장에서 마주한다. 그럼 오늘 여기선 내가 문턱을 넘는지 보자. 사내가 손짓하자
좌우의 처마 그늘에서 세 사람이 걸어 나왔다. 모두 칼을 차지 않았고 손에 든 건 대나무자나 얇은 막대뿐이었다. 그들의 발은 모래 위에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문턱의 검은 칼이 아니다. 젊은 사내가 말했다. 걸음과 숨. 둘을 거슬리지 않으면 통과, 거슬리면 퇴로로 내린다. 모래 위에서 바람이 아주 얇게 지나갔다. 쇠방울이 미세하게 울었다. 그 울림에 맞춰 세 사람의 걸음이 동시에 움직였다. 한 사람은 정면에서 코앞까지 다가오되 절대 닿지 않는 거리에서 멈췄다. 다른 한 사람은 옆에서 스치듯 돌았고 마지막 한 사람은 뒤에서 그림자를 밟듯 접근했다. 연하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스치게만 해요. 닿지 마요. 설아는 미간을 아주 조금 펴고 팔을 내려 몸의 무게를 발바닥 앞쪽으로 실었다. 정면의 차가 눈앞에서 멈추는 순간 그는 한 호흡 먼저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그 한 번의 호흡이 거리를 밀어냈다. 옆에서 스치던 발이 그의 무게 중심을 훔치려 들 때 그는 발등만 가볍게 틀어 모래의 결을 바꿨다. 뒤에서 그림자를 밟던 걸음엔 어깨선을 아주 미세하게 돌려 빈틈을 남겼다. 닿지 않았다. 그러나 물러나지도 않았다. 세 사람의 걸음이 한 번 더 반복되었다. 이번엔 더 빠르게, 더 깊게. 설아는 허리에 빈 칼집을 왼손으로 가볍게 눌렀다. 칼집이 그의 몸의 일부처럼 무게 중심을 내려앉혔다. 숨과 걸음이 한 줄로 겹쳤다. 세 번째 반복. 쇠방울이 아주 조그맣게 울고 멈추었다. 젊은 사내가 대나무자 끝으로 모래 위 세 줄을 다시 긋고 마지막 줄을 길게 이어 돌렸다. 문턱을 넘겼다. 그가 담백하게 말했다. 증인은 내일. 오늘은 통과. 연하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의 옆머리에 걸린 보름달만 한 햇빛 조각이 가볍게 흔들렸다. 젊은 사내가 그녀를 보았다. 달을 보던 습관이 남아있네. 습관은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세기를 얻는 거죠. 그 말 문턱이 좋아한다. 사내가 짧게 웃었다. 하나 더 묻지. 내가 붙든 사람. 그는 내일 무엇을 먼저 고를까? 연하는 설안을 보았다. 설안은 대답 대신 신호판에서 베껴온 얇은 종이를 내보였다. 둘 쉬고 하나의 리듬과 벌목장 둘레의 작은 표식들이 새겨진 기억의 종이. 길을 먼저 고른다. 그 다음은 사람. 젊은 사내의 웃음이 조금 깊어졌다. 그러면 문턱은 도와야지. 그는 모래 위에 손을 넣어 얇은 나무패 하나를 꺼냈다. 작은 홈이 한쪽에 파여 있었고 홈 속에 흰 모래가 한 줌 담겨 있었다. 길이 무너질 때 이 모래를 한 줌 던져라. 모래는 흘러내리며 소리 없는 경계를 만든다. 쫓는 발은 그 경계를 밟으면 속도가 미묘하게 늦어지지. 눈으로는 모른다. 발이 먼저 안다. 그는 패를 연하의 손에 얹었다. 문턱은 한 번만 준다. 연하가 고개를 숙였다. 빚을 지겠네요. 빚은 내일 갚아라. 증인으로. 돌아오는 길 능선의 바람은 아침보다 따뜻했다. 내려서며 연하가 물었다. 오늘 문턱에서 사부 얘기를 했을 때 당신 목소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내 사부는 늘 흔들림 없는 말을 했지. 흔들림 없는 말은 흔들리는 칼보다 무겁다. 내일 당신이 고를 때 그 무게가 방해가 될까요? 그 무게를 내 칼손으로 옮기겠다. 손이 무거우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둘은 오후 내내 벌목장 주변을 다시 훑었다. 창고 위 석가래에 매듭을 새로 묶고 배수로의 쪽문 경첩에 조용한 기름을 한 방울 흘렸다. 남쪽 울타리 아래에는 문턱에서 받은 흰 모래를 손가락 끝으로 조금 흘려 경계선을 만들었다. 바람이 지나가도 쉽게 깨지지 않는 선. 밤이 오면 그 선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발이 알 것이다. 발이 한 번 망설이면 칼은 한 번 더 늦어진다. 해가 꺼질 즈음 시장 끝 술집에 사람들이 몰렸다. 견문장에서 내려온 젊은 사내가 자리에 앉자 술집의 노파가 쟁반을 내리며 한마디 던졌다. 내일 누가 이 고을에 밤바람을 쥘까? 사내가 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바람은 누구 것이 아니지. 다만 호흡을 맞춘 자의 것이다. 그 말은 곧 소문이 되어 골목을 돌았다. 연하와 설아는 상황판처럼 사람들의 표정을 읽었다. 겁을 먹은 표정, 기대하는 표정, 눈치를 보는 표정, 그리고 양쪽에 빚을 지지 않으려는 표정. 증인이 모인다. 연하가 낮게 말했다.
문턱은 증인을 원한다. 내일 칼이 길을 고르는 걸 사람들이 봐야 한다. 밤. 벌목장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밝았다. 초승달이 얇은 칼날처럼 위에 떠 있었고 솔가지 끝마다 작은 이슬이 달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창고 앞 공터는 낮보다 넓어 보였다. 사람 그림자들이 둘레로 서서 속삭거렸다. 연하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오늘은 전이야. 칼은 반만 빼요. 반이면 충분하다.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 입술은 여전히 닿지 않았으나 이마와 이마가 아주 얕게 스쳤다. 호흡이 겹쳐진 자리에서 설안의 손등에 연하의 손등이 포개졌다. 지루하지 않게. 지루할 틈이 없다. 그때 창고 뒤쪽 숲에서 3번의 짧은 울림이 들렸다. 둘 쉬고 하나. 모두의 시선이 뒤로 돌아갔다. 흑연객의 발들이 그림자 사이로 흘렀다. 그들보다 반걸음 앞서 다른 발이 나타났다. 바람을 먼저 밟는 걸음. 사부였다. 그는 한가운데까지 와서 멈췄다. 손에는 여전히 칼이 없었다. 없는 칼이 공간의 한가운데에 빈 칼집을 만들었다. 내일.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멀리 퍼졌다. 내일 길은 둘이다. 하나는 패를 내고 목숨을 얻는 길. 하나는 패를 품고 칼을 고르는 길. 그의 시선이 설안을 찾았다. 내가 고른다. 설안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고 남쪽 울타리 아래에 살짝 묻어둔 흰 모래를 떠올렸다. 발이 한번 망설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는 사부의 걸음을 볼 것이다. 흔들림 없는 걸음은 경계를 밟을 때 가장 먼저 속삭인다. 연하의 손끝이 설안의 손등을 아주 가볍게 눌렀다. 숨. 설안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길게 내쉬었다. 내일. 사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들은 눈을 뜨고 볼 것이다. 돌아온 자의 그림자가 진짜 누구의 것인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로 물러났다. 밤하늘의 별이 더 또렷해졌다. 그 사이로 문턱에서 울리던 쇠방울의 미세한 기억이 귀끝에 다시 맺혔다. 닿지 말 것. 그러나 물러나지 말 것. 그 두 문장이 내일의 칼끝이 될 것이다. 돌아오는 길 연하가 속삭였다. 무서워요. 나도.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당신 손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네요. 겁을 쥐고 있어서. 그럼 내일은 그 겁을 나눠 가져요. 반씩. 반이면 충분해요. 둘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다가 나무 그림자에 한 번 끊겼다. 다시 겹쳐지자 초승달이 두 사람의 어깨에 얇게 걸렸다. 바람이 짧게 불었다. 바람의 숨이 사람의 숨과 한 줄로 맞물렸다. 내일 그 숨이 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칼은 길의 문턱을 넘었고 이제 증인들 앞에서 길의 모양을 그릴 것이다. 밤이 완전히 올라앉자 벌목장 둘레로 사람들의 숨이 둥글게 모였다. 장작 더미와 톱밥 냄새가 달빛의 얇은 칼날과 섞여 공기를 매캐하게 했다. 창고 지붕 위에 이슬이 떨어질 때마다 낙점 같은 소리가 공터에 점을 찍었다. 설아는 남쪽 울타리 아래 낮에 그어둔 흰 모래 경계를 손등으로 한번 훑어 확인했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으나 발은 알아챌 선. 발이 먼저 망설이고 그 다음에 칼이 늦어진다. 오늘 밤 늦어지는 것은 곧 길을 잃는 것이다. 연하가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동자는 달빛을 받았다가 놓아주며 검은 물처럼 깊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문턱에서 내려온 자들도 섞였고 흑연객의 귀도 여기저기 꽂혀 있어요. 증인은 충분하군.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요. 오늘 당신이 먼저 고를 건 길, 그 다음이 사람.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을 고르면 사람은 따라온다. 창고 앞 공터에 얇은 틈이 열렸다. 바람을 먼저 밟는 걸음. 사부가 들어왔다. 손에는 여전히 칼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걸음 자체가 칼날 같았다. 허공을 깎아내는 소리 없이 허공을 쓸어놓고 지나가는 걸음. 흑연객 서넛이 뒤를 따랐다. 그들의 눈은 어둠과 친했다. 어둠은 그들에게 늘 숨을 빌려주었고 그들은 그 숨으로 사람들의 귀를 묶었다. 사부가 공터 한가운데 멈췄다. 오늘.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멀리 갔다. 길은 이곳에서 갈린다. 설안이 앞으로 나갔다. 둘 사이에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지 않는 한 걸음 반.
닿지 않음이 곧 경계다. 닿지 않음이 오늘의 문장이다. 연아가 공터 둘레를 빙 돌아 서쪽 톱더미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위치는 바람길을 읽어 정한 자리였다. 바람이 돌면 소문이 한 바퀴 더 돈다. 소문이 한 바퀴 더 돌면 보는 눈이 한 번 더 깜빡이고 깜빡이는 그 순간에 칼은 자리를 잡는다. 사부가 먼저 물었다. 배. 설아는 품에서 나무패를 꺼내 보였다. 달빛이 폐에 다른 가장자리를 따라 미세하게 번졌다. 이건 길의 흔적일 뿐. 흔적이 길을 만든다. 사부가 받아쳤다. 흔적을 내려놓고 떠나라. 그러면 내 목숨은 산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흔적을 지우면 내가 없다. 나는 오늘 검노를 남긴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짧게 흔들렸다. 검노라는 말은 소문을 타고 이슬처럼 금세 번졌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길을 검으로 낸다니. 다른 누군가가 대답했다. 길을 먼저 고르고 칼은 그 길을 따라간다지. 사부가 발을 반보 옮겼다. 그 반보에 바람의 방향이 아주 미세하게 틀렸다. 설아는 그 틈에서 동서의 호흡을 꺼냈다. 왼발은 낮게, 오른발은 반박자 늦게. 동쪽의 내공은 안으로 모아 숨을 길게 잇고 서쪽의 검새는 밖으로 풀어 선을 크게 그린다. 서로 다른 두 호흡을 맞물리게 하면 몸 안에 두 개의 박자가 생긴다. 연아가 위에서 속삭였다. 지금. 설아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반박자 늦게 내쉬었다. 그 늦음이 사부의 발과 엇갈려 곧바로 겹쳤다. 겹칠 때 칼이 없어도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사부의 눈이 단번에 빛났다. 동서의 호흡. 길은 하나가 아니라 합이다. 합을 만들려면 먼저 나눠야 한다. 그래서 반박자를 늦췄다. 사부가 처음으로 손을 들었다. 빈손. 그런데 빈손이 칼을 쥔 손보다 무거웠다. 그의 손끝에서 보이지 않는 칼이 옆으로 나왔다. 허공에 얇은 주름이 생겼다. 설아는 허리에 칼을 뽑지 않았다. 대신 빈 칼집을 들어 그 보이지 않는 칼등을 툭 건드렸다. 소리는 없었는데 사람들의 호흡이 동시에 멈췄다. 멈춘 호흡 위로 설안의 발이 남쪽 울타리 흰 모래 경계를 스치듯 옮겨갔다. 사부가 따라 내려오려는 그 순간 그의 발등 아래 모래가 미세하게 흘렀다.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발은 속았다. 걸음이 반호흡 늦었다. 늦음이 칼의 출구를 틀었다. 사부가 한 번 숨을 짧게 들이켰다. 문턱의 모래. 설안이 답했다. 문턱이 증인을 바랐지. 흑연객의 둘이 틈을 타 들어왔다. 좌우에서 반달처럼 좁혀들며 사람들의 시선을 옆으로 빼앗으려 했다. 연아가 서쪽 톱더미에서 낡은 북편을 손끝으로 쳤다.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방향은 정확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가운데로 모였다. 증인은 가운데를 봐야 해. 연아가 낮게 말했다. 옆을 보면 칼은 옆에서 피를 마셔. 사부와 설안의 첫접이 이루어졌다. 칼이 없는데도 칼과 칼이 맞부딪힌 소리 같은 것이 공기에서 튀었다. 설안은 빈 칼집으로, 사부는 빈손으로. 칼집의 끝이 사부의 손목 아래를 건드리는 순간 사부의 어깨가 반박자 빠르게 돌아들어왔다. 빠른 쪽을 맞받으면 늦는다. 설아는 대신 빈 곳을 택했다. 왼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모래를 쓸고 오른발로 사선 밖으로 빠져나가며 허리에 칼이 반만 빠졌다. 칼끝은 달빛을 단 한 번만 입었다. 그 한 번이 충분했다. 사부가 고개를 기울였다. 반. 오늘은 반만 뽑는다. 내일은. 내일까지 두지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일었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검이 반만 나왔는데 칼이 둘인 것처럼 보였다. 다른 이가 말했다. 숨이 둘이라 그랬다. 동쪽의 숨과 서쪽의 숨. 흑연객 하나가 참지 못하고 뛰어들어 설안의 옆구리를 노렸다. 칼끝이 낮고 빠르며 비겁했다. 설안은 몸을 돌리지 않았다. 대신 빈 칼집으로 발목을 툭 쳐 거리를 무너뜨렸다. 칼끝이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그 틈에 연아가 톱더미에서 내려와 남자의 손등을 사선으로 눌렀다. 옆은 나한테 맡겨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운데를 열어둬. 사부가 두 번째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이 훨씬 길었다. 허공의 선이 길어져 설안의 어깨까지 닿을 듯했다. 설안은 한 박자 먼저 안으로 숨을 모으고
반박자 늦게 밖으로 풀었다. 동서의 호흡이 몸 안에서 맞물릴 때 그의 어깨와 칼끝 사이에 짧은 다리가 놓였다. 그 다리 위로 칼끝이 흘렀다. 사부의 눈이 미세하게 휘어졌다. 길을 먼저 택했구나. 사람은 그 다음. 그럼 지금 나를 택하겠다는 뜻이냐? 아직은. 설한이 짧게 웃었다. 길이 사람을 고르게 둘 생각이다. 사부가 첫 미소를 지었다. 세월이 얼굴에 새겨놓은 굴곡이 한번 풀렸다가 다시 단단해졌다. 그런 대답은 배운 적이 없는데 배우지 않은 걸 쓰는 게 오늘의 검이다. 둘은 다시 붙었다. 이번에는 서로가 서로의 박자를 훔쳤다. 사부는 설한의 반박자 늦음을 미리 들어 손목각을 바꾸었고 설한은 사부의 빠른 발에 모래의 미세한 경계를 딛게 만들었다. 둘 사이의 공기가 연기처럼 끓었다. 칼은 짧게 나왔다가 들어가고 손은 가볍게 나왔다가 사라졌다. 부딪힘 대신 비켜감이 많았다. 비켜감이 많을수록 보는 이들은 더 숨을 참았다. 연하는 둘레를 돌며 귀를 지켰다. 누군가 소리를 들어 시선을 빼앗으려 하면 그녀는 다른 방향에서 가느다란 소리를 한 가닥 얹어 중심을 다시 잡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소리는 칼이 되었고 칼은 소리가 되었다. 흑연객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나는 낮게, 하나는 높게. 연하가 낮은 자의 손목을 돌기둥으로 밀어박고 높은 자의 발목을 톱더미 모서리에 걸어 꺾었다. 옆은 끝. 그녀가 숨을 골랐다. 이제 가운데만 남았어요. 사부와 설한의 세 번째 교차. 이번에는 사부가 먼저 빈 칼집을 잡았다. 설한의 손에서 칼집이 한 뼘 빠져나가려는 순간 설한의 왼손이 그 칼집의 목을 반대로 비틀었다. 둘의 손이 잠깐 겹쳤다. 그 짧은 접촉에서 서로의 손 온도가 전해졌다. 사부의 손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이상하게도 그 온기에서 설한은 오래전에 들었던 한 문장을 떠올렸다. 칼은 먼저 듣고 나중에 본다. 그 말이 가슴 안에서 두 번 울렸다. 그래서 당신은 그날 등을 찌르지 않았지. 사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칼을 들지 않았다. 그날 칼을 든 손은 내 곁에 다른 손. 늦게 알았구나. 늦게 알아도 오늘이면 제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위로 멀리 제방 쪽에서 짧은 신호가 울렸다. 둘 쉬고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쉬고 하나. 다른 리듬. 연하의 얼굴이 굳었다. 서쪽 구릉에서 장막이 열린다. 흑연객에 남은 자들이 벌목장 뒤쪽 배수로 근처에 불똥을 흘리기 시작했다. 불이 아니었다. 붉은 가루였다. 바람을 타면 눈과 코를 먼저 막는 분진. 사람들의 눈을 닫게 하려는 수. 연하가 이를 악물었다. 설한이 사부에게 고개를 돌렸다. 오늘의 길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사부가 낮게 응했다. 끝내라. 설한은 허리에 칼을 반 더 뺐다. 칼날이 달빛을 완전히 물었다가 반만 내놓았다. 칼은 길게 나오지 않았으나 숨은 길어졌다. 동쪽에 숨을 깊게 모아 기둥을 세우고 서쪽의 검새로 다리를 놓았다. 그 다리 위로 칼끝이 단 한 번 흘렀다. 사부의 빈 칼이 그 길을 건너 맞았다. 소리가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들었다. 가장 큰 소리는 언제나 가장 조용하다. 둘은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섰다. 사부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없다. 설한이 답했다. 내일을 오늘로 만들겠다는 뜻이냐? 오늘이 끝이면 된다. 사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오랜 피로가 잠깐 올랐다 사라졌다. 길을 골랐다. 사람은. 그가 말을 잇기 전에 연하가 뛰어와 설한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사람은 우리. 설한의 눈이 연하의 눈을 바로 받았다. 그 짧은 맞닿음에 전장의 소음이 바깥으로 밀려났다. 손과 손이 겹친 자리에서 심장의 박동이 한 박자로 맞춰졌다. 사부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짧게 웃었다. 그럼 증인들은 충분하다. 그는 둘레를 한번 둘러보았다. 문턱에서 내려온 젊은 사내가 먼 쪽에서 흰 모래를 한 줌 들어 보였다. 문턱은 봤다. 젊은 사내가 외쳤다. 오늘 길은 여기서 나갔다. 사람들의 숨이 한 번에 빠져나갔다. 웅성거림이 커졌다가 어느새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동이었다. 사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흑연객의 머리는 아직 서쪽에 있다. 오늘 내가 길을 냈으니 내일은 머리가 스스로 목을 내밀겠지.
그는 돌아섰다. 돌아서며 흑연객 둘에게 손짓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달려들지 않았다. 오늘은 비켜라. 사부의 한마디에 어둠이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긴 숨을 토했다. 술집 노파가 멀리서 외쳤다. 오늘 밤 돌아온 자의 그림자가 길을 그렸다. 그 말이 소문이 되어 골목과 지붕을 타고 우물과 장독대를 넘어갔다. 공터에 둘만 남았을 때 연하가 설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속삭였다. 당신 방금 칼이 아닌 걸로 칼보다 깊었어요. 호흡이 칼이면 칼은 호흡을 따른다. 그 호흡을 나랑 반씩 나눠 가져요. 벌써 반은 내가 쥐었지. 그녀가 고개를 아주 조금 들어 그의 어깨에 이마를 댔다. 땀과 나무 냄새, 달빛의 냄새가 얇게 섞였다. 입술은 닿지 않았으나 숨은 겹쳤다. 겹친 숨이 조용히 불이 되었다. 멀리 서쪽 구릉에서 낮은 신호가 다시 울렸다. 하나 둘 쉬고 하나. 다른 리듬의 시작. 연하가 눈을 떴다. 하수인의 밤습이 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길을 가른 데가. 설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은 밤의 피비린내를 말릴 차례다. 둘은 창고 뒤 배수로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그들의 발목을 따라왔다. 흰 모래의 경계는 여전히 얇게 살아있었다. 발이 그 선을 넘을 때 설아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검로의 씨앗은 오늘 뿌려졌다. 내일이면 피가 아니라 숨으로 자라난다. 밤이 깊어졌다. 벌목장 주변의 공기는 낮보다 훨씬 무거웠다. 달빛은 초승의 모양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어둠은 그보다 더 깊고 넓었다. 어둠은 언제나 무기를 감추는 가장 쉬운 곳이었다. 설아는 배수로 입구 옆 낮에 손을 대고 지나간 자리에 몸을 낮췄다. 그곳의 흙은 여전히 촉촉했고 손끝에 닿는 차가움은 아직 살아있었다. 연하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았다. 왔어요. 몇, 다섯, 넷은 앞, 하나는 뒤. 하지만 그 뒤에 더 있어요. 습은 언제나 둘로 나뉘거든요. 앞을 보는 눈과 뒤를 보는 귀.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끊겼다. 이어서 땅 위를 긁는 기척이 들렸다. 흙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흙을 훔치는 소리였다. 기척은 배수로를 향해 곱게 내려왔다. 첫물이. 설안이 낮게 말했다. 그의 손이 빈 칼집을 들어 올려 바닥을 스쳤다. 아주 작은 흙먼지가 일어났다. 먼지는 바람을 타고 곧장 배수로 안으로 스며들었다. 안쪽의 소리는 즉시 멈췄다. 안에 귀가 있다. 연하가 속삭였다. 그럼 귀부터 끊는다. 설아는 손을 배수로 안으로 밀어 넣었다. 안쪽에서 손목이 날아들었지만 그 손목은 이미 그의 빈 칼집 끝에 걸려 있었다. 짧은 힘줄이 튕기며 손이 툭 떨어졌다. 그 틈에 연하가 몸을 기울여 상대의 턱선을 손날로 눌렀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 앞쪽에 넷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걸음은 불규칙했다. 일부러 박자를 흐트러뜨려 상대가 어디서 올지 감을 못 잡게 하는 걸음. 하지만 설아는 귀를 기울였다. 둘 쉬고 하나. 그 박자는 이미 익숙했다. 신호판에서 수없이 본 선. 왼쪽. 설안이 짧게 말했다. 연하가 곧장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흙더미 위를 스치자 흙먼지가 일어나 달빛에 번졌다. 그 빛의 흔들림이 바로 그림자를 드러냈다. 연하가 몸을 낮춰 그림자의 발목을 움켜잡았다. 둘. 세 번째 그림자가 칼을 뽑았다. 칼끝은 길지 않았으나 짧기에 더 위험했다. 설아는 허리에 칼을 반 뽑아 칼끝이 빛을 한 번만 머금게 했다. 그 순간 상대의 눈이 그 빛에 머물렀다. 바로 그 짧은 머물미 틈이었다. 설안의 빈 칼집이 상대의 손목을 내려쳤다. 손목이 꺾이며 칼이 떨어졌다. 셋. 마지막 하나가 뒤에서 덮쳤다. 화살이었다. 화살촉은 낮게 날아와 허리 아래를 노렸다. 연하가 몸을 돌려 설안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손끝이 바람을 잡듯 움직였다. 옷자락이 화살을 스쳤고 화살은 길을 잃고 나무에 박혔다. 네. 숨을 고르는 사이 더 깊은 어둠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박자가 없었다. 바람이 먼저 흔들리고 땅이 나중에 울렸다. 사부다. 설안이 속삭였다. 사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크게 다가왔다. 길은 이미 그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설한이 칼을 조금 더 뽑았다. 사람을 고를 때지. 사부의 목소리가 낮고 깊게 흘렀다. 연하가 설한의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떨림은 없었지만 온기가 있었다. 길은 우리가 고르고 사람은 우리가 붙든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스쳤다. 사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잠깐. 그러나 그 잠깐은 설한의 눈에 충분히 보였다. 오늘은 내가 흔들렸군. 사부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빈손이 허공을 갈랐다. 허공은 곧 칼이 된다. 설한은 동서의 호흡을 다시 맞췄다. 반박자 늦음, 그리고 반박자 빠름. 그 두 개의 호흡이 한 줄로 겹쳤다. 칼끝이 맞닿기 직전 사부의 걸음이 흰 모래 경계를 밟았다. 발이 아주 미세하게 늦었다. 그 늦음이 곧 틈이었다. 설한의 칼끝이 사부의 목 언저리에서 멈췄다. 사람은 설한이 말했다. 사람은 내 곁. 연하가 대답했다. 사부가 짧게 웃었다. 오래 묵은 그림자가 풀리듯 웃음은 가볍게 스쳤다. 내일은 다르다. 내일은 없다. 설한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오늘이 끝이다. 밤은 잦아들었지만 벌목장 공터 위엔 아직 싸움의 흔적이 가득했다. 꺾인 나뭇가지, 부서진 횃불, 그리고 흙바닥 위에 얼룩진 핏자국들. 설한은 잠시 숨을 고르며 칼을 집어넣었다. 그 옆에서 연하가 상처 입은 팔목을 가만히 감싸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쉽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왜 나를 막은 겁니까? 설한이 낮게 물었다. 목소리엔 아직도 싸움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잘못 길을 고를까 두려웠어요. 사부와 맞서면 그 끝은 죽음뿐이니까. 설한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그 말은 나를 믿지 못한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믿으니까 막은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지금은 다른 길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어긋났다.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같은 마음이 아닌 듯 느껴졌다. 그 짧은 오해는 둘 사이에 얇지만 날카로운 벽을 세웠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연하의 손끝이 설한의 손등을 스쳤다. 떨림이 있었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두려운 건 당신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잃는 거예요. 설한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다. 잃고 싶지 않다면 끝까지 곁에 있어라. 나는 혼자 걸을 수 있지만 혼자 걷고 싶지는 않다. 연하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말하지 못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과거 마교와 얽힌 자신의 비밀, 그것이 언젠가 설한을 떠나게 만들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녀는 속으로만 삼켰다. 이 불씨가 언젠가 불꽃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나 때문에 꺼져버릴까? 멀리서 새벽 닭이 울었다. 밤의 피비린내가 조금씩 걷히며 공터엔 싸늘한 기운 대신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설한은 연하의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은 우리가 더 큰 길을 걸을 차례다. 그 말에 연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해와 미련 속에서도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더욱 뜨겁게 타오르려 하고 있었다.